코로나19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첫 교내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아직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과 광주 그리고 전남과 부산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대전 지역으로 확산을 하였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전 이남의 지자체들로 확산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확산 양상의 속도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진행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고요. 더불어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시설 또 소모임을 통한 확산이라 방역 당국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위험 또는 중위험 시설을 통한 확산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돼서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QR코드 출입 명부 도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근데 소모임을 통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역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들에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러한 정부의 권고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1단계에서 상위 단계, 그러니까 2단계 또는 3단계로 격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학교 내 감염이 맞다면 등교 전 자가진단 등을 실시하는데도 이렇게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발생 원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교 전 자가진단을 통해서는 걸릴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대전 지역에서 숨은 감염자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거 등교 계약 시행이 되면서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비록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학교는 장기간 학생들이 모이는 환경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 속에서 생활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령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같은 데에는 실제로 마스크 착용에 소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해외 유입 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국내 유입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해외 입국 그 자체를 통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관계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비자 발급을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어떤 방역 비용을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을 축소를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어쨌든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감소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합리적인 통제 방안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아직 일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그 2단계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교수님 의견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단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1.5단계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과거의 방역 체계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 3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각 단계에 해당되는 적용 범위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상황에 맞게 적용 범위 기간 내용들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 대전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2단계로 전환을 하고 일부의 적용 범위나 내용 등을 조금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1단계 거리두기 하에서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자, WHO는 코로나19가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WHO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그 코로나19가 아직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최근 각 국가마다 정치, 경제 등 방역이 아닌 요인으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국가들 간의 단합이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각 국가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가 종결된다 해도 감기처럼 매년 다시 유행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바이러스의 특성상 현재는 병원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 등에 의해서 병원성이 낮은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현재 감기의 약 10에서 30%를 유발하고 있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토착화해가지고 매년 겨울마다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생겨났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병원성이 낮아져서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절성 감기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신종 플루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토착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